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발전기금팀 대서포터즈 가천나래입니다. 저는 오늘 기부자 인터뷰를 맡게 된 생명과학과 김초희입니다. 가천나래 인터뷰는 가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기부 이야기와 동문 선배님들의 다채로운 인생 경험담을 듣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 길병원입니다.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의 보건대학 원장이시자 길병원 국민검진센터의 의사이신 강성규 원장님께서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이신데요. 그럼 저희 가천나래와 함께 강성규 원장님의 기부 스토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영상을 보고 있을 가천대학교 학생들과 원장님을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있는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글쎄 저는 일단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인터뷰를 저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조금 이런 방향으로 질문을 하겠다 보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길병원 국민검진센터의 의료진이시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의사가 되셨는지,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의사가 되면 의사들은 평생을 거쳐서 수없이 들어본 얘기가 왜 의사가 됐냐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의과대학 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뭐 적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의사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1,4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적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왜 의사 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 의사로서 선택을 하는 건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의과대학 가는 거, 두 번째는 전문의를 하는 거, 세 번째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을 선택하는 3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의과대학 들어가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명감 내지는 또 큰 비전을 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과거에만 해도 거의 40년 전인데요. 44년 전인데 전혀 내가 무슨 과를 졸업하면 뭐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사실 의과대학 들어간 거는 우연찮게 들어갔지만 의과대학 들어가서 제가 의료봉사 서클에 가입하게 됐어요. 지금은 의사가 없는 데가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면 단위는 의사가 없는 데가 많았고 분 단위도 없는 데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무의춘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춘 봉사를 학생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봉사활동 하게 되면서 와, 정말 의사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고 그 의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성별 차이, 나이 차이, 그 사람의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정말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했고, 그러면서 의사라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거든요.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기술자인데, 그 기술자가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술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기술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가슴이 있는 의사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문의가 지금 우리가 28인가 전문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22개, 4개 있었어요. 근데 가정의학이라는 거는 전문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온전하게 내 의지로 선택을 해서 가정의학 전문의를 마쳤고, 그러고서 이제 임상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또 다른 계기가 이제 우연찮게 이런 그 직업병을 연구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사실 별 뜻은 없이 왔어요.
근데 오고 나서 제가 직업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공장 그런 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가천대 오기 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는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주로 이제 직업병에 대한 조사 또 역학조사, 직업병 인과관계 밝히는 거 이런 쪽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산재를 예방하는 요즘 많이 관심들이 역시 여러분 들어가서 알 텐데 이런 산재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다가 이제 우리 대학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이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의 선택은 온전한 나의 선택이었고 두 번의 선택은 우연한 선택이었는데 선택한 후 그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애정을 느끼고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학과 이름이 조금 낯선데 이 직업환경의학과는 과연 어떤 학과인가요? 이름 그대로예요. 직업과 환경과 의학, 건강을 하는 학문인데 모든 일을 하는 데서는 다 질병과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직업환경의학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대학의 교수님조차도 작업환경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직업, 일과 그 다음에 환경. 우리 환경은 작업장의 환경도 있고 일반 환경, 대기 환경도 있고 환경과 질병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에서 이 직업환경의학은 임상의학이에요. 임상의학의 한 분야인데 임상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픈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의사의 업무는 아픈 사람을 진료하는 건데 모든 다른 임상의학과가 그렇지만 직업환경의학은 건강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예방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치료도 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보상도 해주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걸 우리가 직업환경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양한 일을 할 텐데 그 일에서 건강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받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은 직업환경의학이고 꼭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씩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국민검진센터와는 다른 길병원 국민검진센터만의 장점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검진센터라고 붙여놓은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진센터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나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 한번 내 온몸을 좀 체크를 해서 질병을 한번 조기에 발견해 보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종합검진센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큰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다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직업환경의학과가 하는 데도 있어요. 주로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생각해서 애초 시작에 이제 근로자부터 일하다 보면 이제 질병이 생기니까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시작했어요.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근로자만 안 되고 전 국민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이제 검진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남을 거예요. 학생 때 검진 받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릴 때도 또 검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쭉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 사무직이 아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암 검진을 또 받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검진을 쭉 받는데 이런 검진을 이렇게 쭉 기본적인 법적으로 하는 검진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크게 2개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적으로 하는 검진도 이 일반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검진이 있고
근로자만을 특화돼서 하는 검진이 있는데 요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검진과 근로자의 검진을 통합해서 하는 데는 전국에 거의 많지가 않아요. 하더라도 이제 잘 표시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병원의 국민검진센터에서는 아이부터 태어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법적인 관리를 다 하는 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데와 큰 차별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산업보건학회 부의장 당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와 부의장으로서 원장님만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런데 되게 임상의학은 우리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도 높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업환경의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너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하는 학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찾아보니까 아이코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라는 국제 학회인데 커미션 하니까 대개 학회들은 나중에 생긴 거는 Society Associ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커미션이라서 꼭 무슨 정보위원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있어서 내가 한번 저기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코라는 학회는 여러분들 스위스에 가시면 이제 그 알프스 밑에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알프스의 터널을 처음에 뚫었는데 터널을 뚫게 된 계기는 기계공업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손으로 하면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기계로 이게 부착을 해서 나가니까 이제 쉽게 뚫는 거죠. 그래서 한 20km짜리 이런 장 터널을 뚫는데 처음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직업병으로 한 수백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원인이 뭐냐 이제 밝히고 그 원인은 이제 교정하고 2차 터널을 뚫었는데 그게 이제 심플론 터널이라고 밀라노 가시면 여러분들 스위스 이태리 가셨다가 프랑스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터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심플론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 직업병을 이걸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학회를 열어야 되겠다 해서 3년마다 대회를 열어서 지금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1992년도에 처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얻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발달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선진국까지를 동시에 경험한 유일한 국가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제 나이 때 많은 선진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나쁜 환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잘 몰라. 우리 여러분 학생들도 환경이 어떻다 하는 거야. 그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그 옛날 것도 알고. 그런데 이 옛날 상황은 지금 또 똑같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여기 아이코는 회장, 부회장 둘 사무총장 회장단과 16명의 이사인데 회원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사로 당선이 돼서 연임을 했고 2015년에는 나 이사한 김에 부회장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회장 출마했는데 다행히 이제 당선이 돼서 제가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선거가 또 있는데 이제 회장단을 새로 해서 사실 부회장도 한국 사람은 처음이고 그다음에 또 회장단은 뭐 100년 역사 중에 아시아는 일본 분이 한 번 딱 한 게 유일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해서 응원했는데 이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회장이 되면 제가 국제 간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근로자들의 건강을 좀 보호하고 또 안전한 상태에서 일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